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이 마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찾아내 압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다루던 경찰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더니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강한 바람에 의해 펜타닐에 노출되면서 그대로 기절하고 만 건데요. 펜타닐은 모르핀의 200배로 중독성이 매우 강력한 마약입니다. 동료 경찰들이 즉시 마약 해독제를 투여하면서 기절했던 경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당국은 펜타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갑니다. 방 안엔 펜타닐에 중독된 17살 고등학생 2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해독제 주입하고 응급처치를 한 덕에 학생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같은 중환자들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데 제조 단가는 더 싸서 중국과 멕시코 마약 조직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치사량이 개미보다도 작은 2mg에 불과할 정도의 맹독성으로 펜타닐을 압수하던 경찰이 냄새만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종종 벌어질 정도입니다. Breathe. It's okay. I got you. 1~2달러만 줘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싼 데다 인터넷 메신저로 판매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사탕이나 젤리 모양으로 판매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먹고 병원에 실려가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얼마 전 바로 이 앞에서 경찰과 마약상 사이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마약이 교실까지 침투를 하다 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중산층 조용한 동네, 그것도 이 학교 앞에서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미국에서 펜타닐로 숨진 사망자만 21만 명, 18살에서 49살 사이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w enforcement officers in all 50 states are begging Congress to force this administration to secure the border to do something about the fentanyl crisis that 미국 내에선 펜타닐 최대 제조국인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신아편 전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들어간 방 안, 바닥 곳곳에 알루미늄 호일과 빨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쓰레기가 담긴 비닐 안에서는 사용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가 나옵니다. 누군데 이거? 여기 보니까요. 그럼 이거 지금 왜 있어 이게? 가방 안에서는 아직 사용 전인 펜타닐 패치가 쏟아집니다. 펜타닐 투약 현장인데 놀랍게도 적발된 사람들 모두 10대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10달 동안 펜타닐 패치를 투약한 혐의로 붙잡은 10대 청소년만 42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주로 이런 공원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서 펜타닐을 투약했는데 학교 안에서 투약한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처방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얘기하면 별다른 본인 확인 없이 처방해줬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도 100배 정도 중독성이 강하지만 본인 확인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소염제를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증을 들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본인 확인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네요. 일부는 처방받은 펜타닐을 또래끼리 되팔기도 했는데 60차례 가까이 펜타닐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건장한 보안관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황급히 달려가 응급처치에 나서는 동료 보안관, 선글라스를 벗기고 코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 I'm Deputy David Fireway and I almost died of fentanyl overdose.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죽을 뻔했다고 말하는 보안관 데이빗. 이날 이들은 도로에서 체포한 용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수상한 흰색 가루를 찾았습니다. 수습 보안관이던 데이빗은 이 흰색 가루가 마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흰색 가루는 헤로인의 50배에 달한다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었습니다.
The thought is he either ingested it, he inhaled it, somehow some of the powder got into the air that through movement or motion while he was testing it, or perhaps dermally through his skin. 특히 데이빗이 펜타닐 가루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됐을 거란 추측도 나왔습니다. You can see him taking one of the gloves off when he collapses. He was done testing it, he thought, because it came back positive for fentanyl, and then that's when he went down. 샌디에이고 보안관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의도와는 달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이 펜타닐을 단순히 피부로 접촉하거나 소량 흡입해서는 성인이 쓰러질 정도로 과다 복용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나선 겁니다. 샌디에이고 경찰 보고서에도 데이빗이 어쩌다 펜타닐 중독 상태가 된 건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샌디에이고 보안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마약 검사 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선 과다 복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시끄럽게 달궜던 무지개 마약. 알록달록 사탕 같은 이것이 알고 보니 헤로인보다 50배나 더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이었다는 사실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미국 마약 단속국은 이 무지개 펜타닐을 마약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노린 마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바닥에 돌아다니던 1달러짜리 지폐에서 펜타닐 분말이 검출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고작 2mg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치명적인 효과 탓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펜타닐 테러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이렇게 마약과 무관한 일반인들마저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은 펜타닐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 내 불법 펜타닐 문제가 단순한 마약 이슈를 넘어 여러 국가 사이의 외교 관계, 특히 최근 격렬해진 미중 갈등과도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미중 갈등이 왜 나오냐? 세계 최대의 불법 펜타닐 생산국이자 미국 내 펜타닐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죠.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 중국 마약상들은 2012년 이후로 세계 각지에 불법 펜타닐을 공급하며 자국의 합성약물 강국이라는 오명을 씌웠는데요. 그 배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제약 산업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5,000개 이상의 제약 기업과 최소 16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괴적인 수의 기업들이 공존하는 환경 탓에 자연스럽게 정부의 눈을 피해 화학물질을 빼돌려 부수입을 얻거나 아예 이런 불법 거래만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죠. 중국 내 마약 조직들은 자국에서 직접 제조한 값싼 펜타닐을 어렵지 않게 공수할 수 있었고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해 이를 세계 각지에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마약상들은 그들의 단골 고객이었죠. 그 결과 미국에서는 2014년 들어 펜타닐 양성 반응에 따른 법 집행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펜타닐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이듬해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펜타닐이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까지 직접 발벗고 나섰죠. 2017년에는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18년에는 무려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자국 펜타닐을 규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내 약물 문제에 중국이 무슨 잘못이 있냐며 미국과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2019년 결국 자국 내 펜타닐류 규제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의 속을 달래준 바 있습니다. 자,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와서 예상대로라면 미국 내 펜타닐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펜타닐류 약물의 적발 건수,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모두 2018년 이후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뭐야, 역시 중국이 제대로 단속 안 했네 싶으시겠지만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중국 당국은 실제로 2019년 5월부터 펜타닐류 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모든 종류의 펜타닐은 의학, 공업, 과학연구 등 합법적인 용도가 아닌 이상 아예 유통 자체가 금지됐죠. 아니 그럼 중국산 펜타닐은 대체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뛰는 단속국 위에 나는 마약상이 있는 걸까요? 요즘 유행하는 마약 밀수 방법, 바로 분리조립 밀수법입니다. 중국에 있는 마약상들은 완성된 펜타닐이 아닌 펜타닐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따로따로 판매합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제3국에서는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구매해서 직접 펜타닐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완성한 펜타닐을 미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전달하면 비로소 밀수 완료. 이 번거로운 작업을 가장 열심히 그리고 잘 해내는 조직은 바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입니다. 아예 연구소까지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자체 생산에 나선 멕시코 카르텔과 손수 돈 세탁까지 해주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중국 마약상들이 최고의 공생관계를 펼치고 있는 한국인지라 미국은 중국에 더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미국 내 불법 펜타닐 유통을 오히려 더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타닐은 여러 원료를 합성해서 만드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문제는 펜타닐을 합성하는 데에는 순수 아세톤, 염소 등 일반적인 물질이 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물질들은 다른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펜타닐을 구성하는 모든 원료를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손해를 감수하고 더 넓은 범위의 원료를 제한한다고 해도 펜타닐 제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주요 펜타닐 전구체 2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마약 조직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재받지 않은 유사 화학물질 혹은 이중 활용이 가능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기존의 펜타닐과 아주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합성해내고 있습니다. 원료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좋은 펜타닐의 특성상 여러 베리에이션이 탄생할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거죠. 미국의 요구가 무색하게 중국이 마약을 대하는 태도는 상상 이상으로 살벌합니다.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과는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 협력을 강화한 바 있고 내부적으로도 약품에 대해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 및 차단 작업을 수행해왔죠. 역사적으로 마약에 민감한 탓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마약 선도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외신은 중국의 국제 마약 규제가 지극히 선택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포함한 각종 마약이 자국에서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취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공교롭게도 중국은 지난 8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 진행 중인 여러 분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마약 퇴치를 위한 협력 중단도 포함되어 있죠. 중국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비판에 대해 우린 할 만큼 했고 이젠 미국과 멕시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내 불법 펜타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치적 요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중국산 펜타닐 문제는 중국 마약상, 멕시코 카르텔, 그리고 미국 소매상이 환장의 콜라보를 이루면서 결국 미국이 자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혹시 이거 남일 같으신가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으로 밀수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총 2톤이 넘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한 해에만 1톤 하고도 272kg이 적발되면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오늘 언급된 미국, 중국, 멕시코 모두 대한민국의 주요 마약 유입국이라는 겁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들어온 405.7kg의 마약은 딱 200g을 제외하고는 전부 메스암페타민, 그러니까 필로폰인데요. 이를 두고 미국에서 펜타닐이 인기를 누리니 기존 고급 마약들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거 아니냐는 씁쓸한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1년 만에 거의 10배로 불어났고 또 다른 고급 마약인 코카인의 양은 무려 3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세세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미국처럼 마약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세계는 마약과의 새로운 전쟁을 앞둔 듯합니다.